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많은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원님들과 주택시장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평형 변경과 그 관련 절차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형 변경이라는 것은 말이죠, 총회 의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밟은 일부 절차들을 다시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음 화면과 다다음 화면에 제시한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요약도를 이용하여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부터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고 드렸던 대로 다음 화면과 다다음 화면에서 제시해둔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요약도를 이용하여서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화면과 다음 화면에 걸쳐서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요약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러한 요약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잠시 보류해 두고요, 전체적인 윤곽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넘어가서는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요약도 자체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만남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들을 정리하기로 약속해 두었고요, 일부 절차는 다시 밟아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부 절차들에 대하여서는 이처럼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절차들은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조합원님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소요 기간은요, 이론적으로는 1년 남짓입니다만은 실제로는 2년 안팎 걸립니다. 실제로는 2년 안팎 걸립니다. 빨리 하면은 2년 덜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삐끗했을 경우에서는 2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님들은 힘을 합쳐서 멋지게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까지의 절차들을 제대로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소수의 조합 집행부만의 정보 독점으로서 도시정비법 제9조가 정비계획의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주비, 사업비 등의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조합원님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가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조합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에 기초하여 보완이 필요 없을 정도의 하자가 없는
도서를 작성하여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책임의 크기는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조합집행부의 책임은요, 그 권한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공유야말로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요약도에 관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요약도 자체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로부터 이루어지죠. 그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은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서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그 주소, 즉 URL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거친 후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주체는 구군입니다. 이처럼 입안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요,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의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렇게 추가적인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도시경관공동위원회라는 것은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도시경관공동위원회를 설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의 기간이 과거에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만 이제는 3개월로 단축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최초 심의는 2021년 10월 13일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바로 제1회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심의라는 것은요, 도시정비법 제50조의 2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라는 것입니다. 이건 2023년 7월 18일 신설된 조로서요, 그 시행일은 2024년 1월 19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비로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정비계획 변경결정, 정비구역 변경지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텐데요. 이러한 정비계획 변경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서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해 두었는데 그 주소, 그 URL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계획 변경이라는 동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재점검해 드릴 것이 도시정비법 제9조, 그 제목은 정비계획의 내용입니다. 그 제1항입니다. 이거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변경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요. 예,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요약도 자체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비로소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 텐데 그 인가권자는 구군이고요. 그런 후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인가권자 또한 구군입니다. 그런 후에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주체는 부산시이고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얻게 될 텐데 그 인가권자 또한 구군입니다. 그런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될 텐데요. 그 인가권자 또한 구군입니다. 그런 후에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착공 및 준공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 주체는 역시 구군입니다. 여기까지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의 요약도 파악은 제대로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변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리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 사이에 바로 평형 변경을 하기 위하여 앞에서 밟았던 절차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 되돌아가야 할 절차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 절차입니다. 그런 다음에 입안된 정비계획 정비구역은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정비계획 변경 결정과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더 이상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그런 후에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걸 통과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득한 다음에요. 바로 여기에서 재분양 신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분양 신청은요,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재분양 신청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정리해 드린 바가 있고요. 여기에 그 주소 즉 URL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재분양 신청은 언제 이루어진다라고요? 그렇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제가 예고해 드렸던 내용들, 바로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0조 2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식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그중 제1항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 간략하게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다루어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재정리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 제3항은 편의상 생략할 것이고요. 제4항 또한 편의상 생략할 것인데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제목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만 파악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인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편의상 생략을 하였고요. 나머지 호의 내용들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 위주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에는요, 당연히 정비사업의 명칭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파란색 위주로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에는요,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하겠고요. 제3호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부여되는 명칭입니다. 이쯤 해두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 건너뛰고 제5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대단히 중요하죠. 건폐율, 용적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죠. 높이에 관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는요, 조합집행부에서 조합원님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여서 그에 기초하여서 결정을 해야만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호, 8호, 9호 편의상 생략하고요. 제7호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또한 정비계획의 내용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만 완벽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2023년 7월 18일 신설되어 그 시행일이 2024년 1월 19일로 잡혀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50조 2는 제5항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항부터 제5항은 편의상 생략을 하고요. 제1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말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서 조금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심의함으로써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었을 겁니다.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통합심의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입니다. 당연히 건축물의 건축, 제2호 경관심의, 제3호 교육환경평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제4호의 핵심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런 거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좋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 또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5호 핵심 내용은 교통영향평가이고요. 제6호는 환경영향평가이고요. 그리고 제7호 필요하면은 여러분들 각자 확인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통합에 하여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도 그만큼 더 빨라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해서요, 예,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들어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법령에 기초하지 않고서 무조건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 다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